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돌려보고 비틀어보는 오늘의 이슈. 이종훈의 뉴스 측면 승부.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부는 시사계 측면 승부사 이종훈 박사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뭘 이슈로 잡으셨습니까? 인준 필리버스터. 이거 폼페오 미 국무장관 인준 관련된 말씀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에 전격 기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마이크 폼페이오 CIA 전 국장이죠. 현재 그 북미 정상회담 준비를 지금 다 전담하다시피 하고 있다 그럽니다. 네. 그 TF까지 만들었다 그러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이제 맡겼다는 건데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여당인 공화당 내에서도 이 인준에 좀 반대하는 목소리가 좀 나와서. 왜요? 예, 이게 좀 눈길을 끌고 있는 건데요. 그 랜드폴 의원이라고 상원에 예. 예, 이분이 그 각 방송사들하고 잇따라 이제 인터뷰를 가졌는데 네.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 후보자의 인준을 저지하겠다, 내가. 그래서 필요하다면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 미국은 아마 이 본회의뿐만 아니고 이런 그 인준 청문회에서도 필리버스터가 가능한가 봐요. 네, 예, 가능하죠. 근데 왜 반대를 하는 겁니까? 북한, 이란,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가의 지나치게 이 정권 교체를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인물이다. 예. 그래서 현 시기 국무장관에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그러니까 레짐 체인지 많이 들으셨죠? 예. 북한 뭐 김정은 체제도 뭐 한동안 또 이 레짐 체인지 그렇죠. 얘기가 또 많이 나오고 그러지 예.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강력히 계속 주장해 왔던 인물이라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너무 강성이다. 뭐 이런 생각을 아마 공화당 내에서조차 지나치게 강성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상원 의석수가 51대 49인데 만약에 예. 방금 말씀하신 이 폴 의원이 이 폼페오 국무장관 인준에 반대할 경우에 50대 50. 그렇죠. 이네요. 예.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인준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 예. 이런 지금 이제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뭐 미국 내 언론 쪽에서도 지금 벌써 그런 보도가 좀 나오고 있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의 그 존 맥케인 상원 의원 애리조나.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예. 이분이 또 좀 아프시잖아요. 그렇죠. 뇌종양 그 맞습니다. 투병 중이고. 예. 그래서 투표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예. 자, 여기에 이제 폴 상원 의원까지 반대표를 던진다. 예. 또 민주당 상원 의원 전원이 만약에 반대표를 던진다라고 전제한다면 인준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벌써 나오는 거죠. 미국은 뭐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당론 투표 뭐 이런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네, 소신 투표. 민주당 상원 의원이라 그래서 다 반대표를 던질 거다라고 단정짓기는 어려우나 물론 그렇습니다. 이제 개연성은 좀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폼페오 국장, CIA 국장이 만약에 인준되지 않는다면 네. 북미 정상회담에 좀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이제 벌써 나오는 건데요. 예. 사실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중차대한 시기에 갑자기 국무장관을 교체하면서 네. 그때부터 이 연기가 불가피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뭐 5월에 만나기로 해놓고 갑자기 국무장관을 이제 교체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이거 한두 달 정도는 지연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6월 내지 7월 정도 설이 이제 한때 나왔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지금 상원 인준 절차가 좀 까다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죠. 예. 통상적으로도 뭐 상원 인준 절차가 이제 몇 주 정도는 걸리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한 4월 초부터 시작한다고 해도 그러니까 4월 내내 이제 그 인준 청문회가 이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사이에 뭐 그러니까 물론 TF를 만들어 준비한다고는 하지만 네. 본인도 인준 청문회 출석도 해야 되고 뭐 이렇잖아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이거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는가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요. 네. 상당히 그 문제가 조금. 그런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제 폼페이오 국무장관 내정자가 뭐 당장 그렇게 인준을 못 받더라도 나머지 대북 라인이라도 살아있어서 활발하게 움직이면 다행인데 그 대북 라인도 지금 거의 다 붕괴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미 CIA가요? 아니요. CIA도 이제 사실은 이제 새로 CIA 국장 또 임명이 되잖아요. 그분도 사실은 지금 공화당 내에서도 약간 그 반대 여론이 있단 말이에요. 그분 인준조차도.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국무부의 대북 라인인데요. 뭐 아시다시피 이제 조셉 윤 그 미 국무부 대북 정책 특별 대표가 최근에 이제 은퇴를 했죠. 또 이 빅터 차 주한 미 대사 내정자도 또 낙마를 했죠. 또 국무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이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 지역 이제 이 북한 또 대북 라인에서 굉장히 핵심 자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수전 손턴 차관보 대행이 상원 인준을 이제 받지 못한 상태로 계속 이제 끌어왔는데 최근에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내정자가 들어서면서 자기 사람으로 좀 이제 바꾸고자 하는 그런 또 의사를 또 내비쳤나 봐요. 그러면 또 이것도 또 한참 걸릴 수 있는 거죠. 그 뉴욕 타임즈에서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CIA하고 총찰국, 북한의 정찰 총국하고의 어떤 긴밀한 그런 역할 이게 커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스파이 라인이 구축됐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하죠. 그럼 폼페이오 지금 현재 CIA 국장이 상당히 이 틸러슨 전 국무장관보다도 아주 오밀조밀하게 북한의 접촉 라인을 가지고 왔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한 라인 같은 걸 구축해 온 건 맞습니다. 이제 맞는데 이제 그래서 아마 이제 국무장관으로 이제 이분을 이제 딱 내정을 한 것 같은데 그 과정이 이제 복잡하다 보니 그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거 일을 제대로 챙길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가 좀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이 또 너무 지나친 강경파이기 때문에 약간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하고 케미가 잘 맞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얼마 전에.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하고 이제 그 대북 제재나 이런 부분에서 코드가 잘 맞는다는 얘기인데 미국 내에서조차도 이게 너무 강경파라서 이게 끝까지 이 협상 같은 걸 잘 이끌어낼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우려의 시선도 없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훈 박사였습니다.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일 박상병의 동상이몽. 한편인 듯 한편 아닌 한편 같은 두 분의 정치 토크쇼 뉴스 정면 승부 동상이몽 시간입니다. 오늘도 경희대학교 노현일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정책대학원의 박상병 교수님도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많이 좀 추워졌죠 갑자기 그죠. 네, 뭐 겨울이 다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나눠야 될 말씀은 아무래도 개헌 시간표를 가지고 조금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이 헌법 전문 기본권 국민주권 강화에 관련된 발표문이 나온 것 같은데요. 여기에 관해서 한번 두 분께 어떤 내용인지도 여쭤보고 한번 말씀을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개헌 이야기에서 대통령이 개헌 시간표를 제시한 것, 이게 더 개헌한 내용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인 내용을 놓고 보면 정치적 승부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봅니까? 네,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여러 가지 반발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발의를 강행하겠다. 26일 날 발의하겠다고까지 지금 얘기를 했죠. 뭐 그런 거 보면 정치적 승부수 성격이 크죠. 첫 번째는 문 대통령 늘 얘기한 것처럼 약속을 지키겠다.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이다. 나는 한 번 약속한 것을 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다 할 정도로 뭐 그런 걸 또 지킨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조금 뭐 지금 현재 여당 안에서 분위기도 그렇고 빨리 일단 발의할 테니까
국회가 개헌안을 해주면 나중에 처리를 할 수 있다. 네. 이 정도에서 국회가 빨리 개헌안을 스스로 내도록 압박하는 그런 정치적 압박 측면도 있고 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국회가 합의하지 못해서 대통령 개헌안을 발의한 것을 국회 의결 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다. 네. 그러면 현재로 자유한국당이 뭐 극구 반대하고 있으니까 다른 야당도 지금 네. 대통령 발의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고 조금 내용 자체에 대해서도 수긍하지 못하는 면이 있으니까 네. 부결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국회에서 개헌안 의결 절차는 기명 투표를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떤 입장을 취했는지 분명히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당이 어떤 의원이 뭐 개헌에 반대한다. 국민들은 찬성 여론이 높은데 네. 그러면서 어떤 그 전국 그 주도권 이른바 고삐를 줄 수가 있고 지방선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다목적 아닌가 싶습니다. 예. 네. 박상민 교수님. 오늘 내용이 이제 앞으로 3일 동안 순차적으로 발표하지 않습니까? 예. 오늘은 이제 전문이라든지 이제 기본권 관련된 내용인데 예. 오늘 나온 내용은 저는 A+ 학점입니다.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네. 뭐 이를테면 몇 가지만 짚어보면은 사회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상정하는 문제라든지 네. 국민 소환제 국회의원이 특별한 형법상의 문제가 되지 않으면은 예. 국민들이 소환할 수 없지 않습니까? 4년 2기 채웁니다. 예. 앞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네. 국민 소환제를 둔다든지 또 검사의 영장 청구권 조항을 삭제한다든지 네. 그러니까 지금을 영장 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네. 헌법에서 삭제한다는 얘기입니다. 등등. 또 공무원의 노동상권을 보장한다든지 또 정보 기본권을 신설했습니다. 네. 이건 IT 코리아에 딱 맞는 얘기죠. 등등한 내용은 A+ 학점입니다. 반대할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네. 자, 내용은 A+. 중요한 건 뭐죠? 이 내용이 좋은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이 국회를 통해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예.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이거는 F 학점입니다. 너무 극과 극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예. 자, 이거는 국회에서 통과 안 됩니다. 예.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럼 국회에서 통과 안 될 걸 알면서 예. 대통령이 발의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자, 국회 통과 발의가 무산되고 난 다음에 정치권은 상극체랍니다. 상극. 네. 이거 감당 못 합니다. 자, 상극체제. 두 번째. 앞으로도 개헌 문제가 다시 안 됩니다, 이제는. 네. 그럼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이 아니 사실 무산돼 버린 거예요. 네.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걸 아마 청와대도 알고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26일 날 발의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오늘부터 밀어붙이는 거거든요. 네. 이거는 안 될 걸 알면서 밀어붙인다는 거는 정치적인 저희가 있는 거예요. 자, 최고의 법인데 야당이 반대한다. 그러면은 차선을 찾는 게 정치입니다. 그게 정치가 억울하죠. 눈물 나죠. 네. 이 좋은 헌법 개정안을 야당이 반대하는구나. 좋다는 게 양반다. 그래서 지금의 탈취된 체제를 바꿔나가는 그 노력이 정부 여당의 몫이거든요. 예. 그거 하지 않고 당신들이 반대할 거야? 우리 밀어붙일 건데 한번 해보자. 나오라는 방식으로 가면은 개헌안 이 문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안 될 뿐만 아니라 이 문제 가지고 지방선거에 또 난타전이 벌어질 것이고 그 이후에 정치권은 협치는 끝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의 절차라든지 현실적인 측면에서는 F학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의견이 다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이 나올 수 있는 것 중에서 예. 개헌을 일단 발의해 놓고 예. 그리고서 국회에서 국회 자체 개헌안을 예. 일정한 6.13 지방선거 때까지 국민투표 붙일 수 있도록 발의한다든가 예. 아니면 확실하게 시간을 명시하고 6월 전에 그때 국회 개헌안을 매듭 지을 수 있도록 압박하는 뭐 그런 방안이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자유한국당이 뭐 정말 속된 말로 세워라 내워라 하다가 며칠 전에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6월 전에 개헌안을 매듭 짓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지방선거 끝나고 그렇죠. 투표 붙이겠다. 이렇게 합의하겠다 했어요. 예. 그리고 선거제도 오히려 개헌안보다 더 어렵다 했지 않습니까? 선거제도. 그렇죠. 그것도 연동형 비례대표에서 받겠다 그래서 다급하게. 네. 왜 그렇겠습니까? 대통령이 발의하겠다고까지 하니까. 예. 만약 그렇게 대통령이 발의하지 않고 예. 신사적으로 우리 안을 제시할 테니까 국회에서 이걸 참고로 해서 해 주세요. 네. 라고만 했다면 절대 이렇게 다급하게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데서 이게 타협안을 제시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통령의 진의가 어딘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제 박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결도 좋다.
부결되면 지방선거에서 이거 이용할 수 있고 네. 뭐 가결되면 더 좋고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의견 생각도 한편에 있을 거지만 그것보다는 네. 국회를 압박해서 이것을 관철하도록 국회 자신의 안을 빨리 내놓도록 네. 그래서 그리고 지금도 사실 미적거리고 있는 시한 문제도 네. 확실하게 명시하라. 그리고 그걸 정말 그 국민 앞에 확실하게 이걸 그렇게 저 정도 되면 될 수 있겠다 네. 하는 확신을 갖게 하면 철회할 수 있다. 이런 걸 지금 배수진을 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 교수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예. 이거 압박용이 아니고요. 예. 실행하겠다는 겁니다. 아니 지금 청와대가 구체적인 로드맵까지 다 제시를 했어요. 네. 그 전에 개정안을 지금 국민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압박하기 위한 지금 쇼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아니 쇼가 아니라니까요. 그 발의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발의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압박용이 아니라. 그러니까 발의하고 나서 아직 시한이 있으니까 그 시한 내에 일정한 시한이 있습니다 아직. 그러면 그 기한 내에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서 자신들이 정말 이걸 뭐 의결 절차를 처리한다든가 하면 철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저 얘기를 저는 안 믿습니다만은 10개 중에서 한 개를 믿으면은 야당이 제일 반대하는 이유가 뭐죠? 시기 문제. 개헌의 시기 문제와 주체 문제, 그다음에 정부 행태입니다. 이 세 가지는 양보를 할 수 있어야죠. 어느 것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네. 약속 지키라 6월 13일 날 주체 국회 못하면 우리가 하겠다. 정부 행태 4년 연임제를 가겠다. 그건 아직 안 넣었습니다. 아마 4년 연임제 나오겠죠. 이제 내일 모레 나옵니다만. 네. 그러면은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가 가겠다는 얘기예요. 압박한다는 얘기는 이거 정도는 우리가 논의할 수 있으니까 국회에서 논의 한번 해봐라. 라고 말하면 이제 압박할 수 있어요. 네. 여지가 있으니까. 예. 여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냉정하게 봐도 줘야 되지. 노 교수님처럼 아주 순진하게 이거 압박일 수가 있네. 그러면 한번 우리가 한번 내볼까? 어느 야당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어느 야당이. 오늘 논평 봐보세요 다. 그래서 저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를 뭐 순진하다고 해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뜻을 한 겁니다. 제가 말까지도 그렇게 오해하지 마시고요. 말씀인데 물론 이제 우리 현행 헌법을 보면 지금 이제 개정 절차는 현행 헌법을 따라야 되니까요. 네. 대통령이 일단 발의하면 국회는 그걸 의결에 붙이도록 돼 있는 것처럼 돼 있어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일단 대통령이 발의한 걸 뭐 처리할 수 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주 있고 그게 절차상 허용되는지 그건 조금 불명확한데 만약에 청와대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이 나는 약속을 지켜야만 해. 네.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발의하고 지방선거에서 뭐 이걸 부결시켜서라도 지방선거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겠다. 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네. 과연 이제 지금 이제 만약 그렇게 한다면 뭐 부결될 지금 명확관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이제 박 교수님 네. F학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래서 지방선거에서 과연 얼마나 뭘 유리한 국면을 조성할 수 있을까요? 예, 예. 저는 조금 회의적이거든요. 그렇게 본다고 하니 뭐 이른바 호원 세력, 예. 뭐 개헌 반대 세력 이라고 공격할 수 있는 소재가 생긴다. 예.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지만 과거 전두환 헌법 말로 이걸 간선제 대통령을 옹호하던 그 세력을 호원 세력이라고 공격하던 그런 것과는 네. 지금 호원 세력이라는 것과는 전혀 강도가 다릅니다. 네. 전혀 다르기 때문에 저는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서 부결되더라도 꼭까지 발의하고 본다. 이렇게는 조금 생각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정치적인 효과를 얘기를 할 때 네. 나는 반드시 이런 목적으로 어떤 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 안이 정치적으로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이랑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예. 정치의 영역은 그런 겁니다. 예. 그래서 어떤 안을 또는 어떤 말을 한 사람들의 진의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이를테면은 만약에 개헌 지방선거 때 남북 문제, 북미 문제와 맞물려 가지고 호원 세력, 개헌 세력으로 양갈래치기 해버리면은요. 예. 해버리면은 이 효과가 없다? 알 수 없는 거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죠. 예. 이른바 개헌 문제가 프레임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기다가 MB까지도 포함시켜 가지고 전부 다 호원 세력, MB 옹호 세력 또는 남북관계 진전에 반대하는 세력으로 이미 추미애 대표는 호원 세력과 개헌 세력으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미애 대표가 그 발언한 내용을 보면 있어요. 이것이 정치로 효과가 어떻게 있을까 없을까는 모르겠으나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저는 또 효과가 없는 것도 아니다. 아니, 저도 그래서 안 된다는 걸 그렇죠. 동의합니다. 네. 동의하니까 가능하다면
순진한 제가 바라듯이 조금 나중에 국회 입장을 보고 예. 국회가 정말 확실하게 명확하게 6월 13일 하든지 아니면 6월 13일 확실하게 이전에 발의하고 명백하게 국민 앞에 며칠 날 투표하겠습니다. 이렇게 뭐 박으면 네.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도 이번엔 좀 순진해졌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상병 교수님이 저한테 주신 책에 임제록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교시 불호요 선심불심이라. 저희들이 글자로 그냥 보는 거는 그냥 언어 문자로 보는 것이고 이건 가르침이고 진짜 부처의 도를 깨달으려면 부처의 마음을 읽어야 된다라고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처의 마음을 왜 알겠습니까? 이게 뭐 정치적인 생각이 얼마나 있는 건지. 예, 죄송합니다. 제가 또 문자를 써서. 예. 그래서 이 문제는 이 정도로만 접어놓고 네. 자유한국당 이야기하고 바른미래당 각 당의 이야기를 돌아오면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부로 돌아와서 두 분의 말씀 계속 듣기로 하겠습니다.